그 아이의 아버지는 10년 전 당신 회사 연구팀 소속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왜 지금? 그 사람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었죠. 언젠가 이 코드를 완성해 줄 거라고. 그럼 지금 이 아이는 도연 씨는 누구예요? 아빠가 알려줬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제 아빠예요.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이미? 아빠는 그날 밤 코드 속에서 아직도 당신을 기다린대요. 그날 시골 외딴길 끝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전파조차 잡히지 않는 그곳에서 서버 한 대가 멈췄고 멈춘 것은 단지 기계가 아니었다. 잊고 지냈던 과거 용서받지 못한 이름 그리고 살아있을 리 없는 기억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오래된 죄책감과 마주하고 한 소녀의 손끝에서 잊혀진 코드가 다시 숨을 쉬게 되는 순간을 담고 있다. 한 줄의 코드가 불러온 진실 그리고 그것이 남긴 마지막 인사. 끝내 닫히지 않았던 마음의 서버가 다시 켜지는 이야기다.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도 그 마음의 전원을 켜게 될지도 모른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면 앞으로 더 많은 진심이 담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다. 한 줄의 코드 한 사람의 기억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지금 함께 확인해 보자. 아무도 멈추지 못했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다. 시골의 바람은 고요했고 노트북의 펜 소리만이 공기를 흔들었다. 그 순간 낡은 후드티 차림의 낯선 소녀가 다가왔다. 서버는 이미 죽은 듯 고요했지만 그녀가 자리에 앉는 순간 무언가 깨어나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 만남을 단순한 우연이라 말하겠지만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그 어떤 우연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서울에서 남서쪽으로 3시간은 더 들어가야 닿을 수 있는 곳, 오래된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휴대전화 신호조차 잡히지 않는 그곳에는 비닐하우스와 낡은 컨테이너 창고가 뒤섞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 작은 사무실 하나가 외로이 서 있었다. 그곳이 바로 현우 씨의 임시 서버 관리소였다. 회사의 중심 서버가 아니었다. 단지 한때의 자존심이 깃들어 있는 과거의 흔적 같은 공간이었다. 현우 씨는 40을 넘긴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이곳으로 내려왔다. 10년 전 한때 IT 업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개발자였지만 수많은 야근과 냉정한 결정 속에서 사람들을 내쳤고 결국 자신도 버림받았다. 도시의 빛은 그의 손끝에서 멀어졌고 남은 것은 낡은 노트북 몇 대와 과거의 그림자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버 하나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그곳에는 단 한 번도 삭제하지 못한 폴더가 있었다. 이름은 도연. 그 이름은 세상에 남겨진 마지막 연결이었다. 12살이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현우 씨는 단 한 줄의 코드도 제대로 쓸 수 없었다. 모든 게 무너졌고 시간은 그를 버렸다. 하지만 아들이 남긴 미완의 알고리즘만큼은 손대지 못했다. 그 안에 담긴 의도와 마음을 다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년이 흘러 현실은 초라했다. 인터넷조차 불안정한 이 마을에서 낡은 장비를 돌리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언제부턴가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따금 지나가던 트럭 소리나 새벽 닭 울음만이 세상의 존재를 알려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잔뜩 흐린 하늘 아래에서 서버가 갑자기 멈췄다. 재부팅을 시도했지만 반응은 없었다.
기계음이 멈춘 공간엔 고요가 내려앉았고 그 고요 속에서 불안이 피어올랐다. 전기조차 불안정한 곳에서 복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때였다. 마을길 끝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머리카락을 묶지 않은 채 낡은 후드티를 입은 소녀 손에는 오래된 노트북 하나를 들고 있었다. 바람에 스친 먼지 사이로 그녀가 가까워질수록 현우 씨는 어딘가 익숙한 기시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소녀는 말을 아꼈다. 그저 조용히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노트북을 내려놓고 서버 화면을 바라봤다. 낡은 의자에 앉아 눈빛 하나로 모든 오류를 읽어내는 듯 했다. 그 표정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묘한 확신이 스쳐갔다. 비 내릴 듯한 저녁의 공기가 사무실 안을 감싸고 있었다. 낡은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며 서류를 흩날렸고 깜빡이는 모니터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그곳에는 단지 서버와 코드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오래된 상처와 시간이 잠들어 있었다. 노트북의 전원이 켜지자마자 낡은 펜 소리가 들려왔다. 화면이 밝아지며 서버 상태를 보여주는 콘솔 창이 뜨자 수많은 에러 로그가 쏟아졌다. 붉은 글씨가 화면을 가득 메웠고 한 줄 한 줄이 마치 오래된 기억의 파편처럼 무질서하게 튀어나왔다. 현우 씨는 굳은 손끝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반응은 없었다. 서버는 마치 의식이 끊긴 생명체처럼 조용했다. 도연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낡은 후드티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더니 그 안의 금속 부분을 살짝 닦았다. 조심스러운 손놀림으로 포트에 꽂는 순간 전류가 흐르는 듯 미세한 소리가 났다. 마치 오랜 시간 멈춰 있던 시계의 바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듯한 미묘한 떨림이었다. 현우 씨는 말을 잃었다. 서버 관리자 화면에 새로운 명령어가 빠르게 입력되기 시작했다. 도연 씨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한 줄의 오류도 허락하지 않듯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만을 건드렸다. 지켜보던 현우 씨는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녀의 손끝을 따라갔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작은 마을에 서버 언어를 저렇게 다루는 아이가 있을 리 없었다. 게다가 도연 씨가 입력하는 명령어의 형식 함수 이름 그리고 변수 표기 방식까지 어딘가에서 본 듯한 익숙한 패턴이었다. 그 익숙함이 오래된 기억의 문을 두드렸다. 10년 전에 어느 새벽 사무실 불빛 아래에서 함께 일하던 개발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중에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현우 씨가 직접 해고했던 젊은 연구원. 묵묵히 남아 코드 하나를 완성하지 못한 채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이 코드가 스스로 움직일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현우 씨는 웃어넘겼다. 비현실적인 말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도연 씨의 손끝에서 그 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다. 서버가 갑자기 진동을 내며 깜빡였다. 에러 로그들이 사라지고 대신 검은 화면 중앙에 흰 글씨가 나타났다. 다시 연결 중.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이름은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세상을 떠난 아들이 생전에 붙였던 이름. 그것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은 두근거렸다.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서 목이 메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불가능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 분명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모니터 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코드의 줄 사이로 알 수 없는 문장이 흘러나왔다. 안녕하세요, 아빠. 숨이 막히는 순간이었다. 도연 씨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 표정엔 놀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평온함이 스며 있었다. 그 미묘한 침묵이 현우 씨의 마음속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지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서버의 팬 소리가 멎고 모니터에서 희미한 빛만이 깜빡였다. 그 빛이 도연 씨의 얼굴을 스치며 흐르는 순간 현우 씨는 눈을 떼지 못했다. 소년 시절의 아들과 놀던 기억이 겹쳐 보였다. 작은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던 모습 집중할 때마다 입술을 깨물던 습관 그리고 언제나 왼쪽 손으로 타자를 치던 버릇까지 모든 게 너무 닮아 있었다. 이걸 어디서 배운 거야? 질문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지만 대답은 바로 돌아오지 않았다. 도연 씨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아빠가 알려줬어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 현우 씨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뒤섞였다. 눈앞에 소녀가 말한 그 단어 아빠.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10년 전 병실의 흰빛 아래에서 식어가던 손을 붙잡던 그때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단어였다. 그러나 곧 혼란이 밀려왔다.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했다. 아들이 남긴 코드는 미완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 아들을 안다는 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불가능이 점점 현실의 틀을 흔들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도연 B1.3이라는 폴더가 다시 깜빡이며 열렸다. 그 안에는 날짜가 없는 파일들이 가득했다. 그 중 하나 로그 재생 자동으로 실행됐다. 화면 속 코드가 흐르고 그 사이로 짧은 문장이 나타났다. 길을 잃으면 집을 찾으세요. 그 한 줄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문장은 10년 전 아들이 노트에 남긴 낙서였다. 당시엔 단순한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 문장이 이 코드의 핵심이었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알고리즘. 사람이 아닌 감정이 목적이었던 코드였다. 현우 씨의 손끝이 떨렸다.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그동안 스스로를 탓하며 지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만약 그때 그 아이의 말을 들었더라면, 만약 그 연구원을 해고하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만약이 쏟아져 나왔다. 도연 씨는 여전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 속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듯한 확신이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엔 오래된 슬픔이 잠들어 있었다. 현우 씨는 한 걸음 다가갔다. 너 그 이름 누가 지어준 거야? 도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빠가요. 도연 제 이름이기도 하고 코드 이름이기도 하대요. 그 한마디가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그 이름이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이자 죽은 아들이 남긴 코드의 이름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눈앞의 현실이 마치
시뮬레이션처럼 흐려지고 숨이 막혔다. 세상이 이토록 조용한데도 마음속에서는 수천 개의 소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창문 밖에서는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금속성의 냄새가 공기 속을 감쌌고 낡은 서버의 불빛이 깜빡이며 흔들렸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에 번갈아 비치며 마치 서로의 시간을 오가는 듯 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러나 모든 진실이 이미 흐르고 있었다. 현우 씨의 손이 허공을 스쳤다. 무언가를 붙잡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듯 했다. 그 순간 로그 창의 글씨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종 패치 실행 중. 그리고 그 아래 희미하게 떠오르는 문장. 그녀를 기다려. 누구를 기다리라는 것인가? 현우 씨는 그 문장을 읽는 동안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제 더 이상 기술이나 오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코드가 아니라 과거 그 자체였다. 비는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의 케이블 위로 번져들며 전류의 냄새를 퍼뜨렸다. 사무실 안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웠지만 모니터 앞에 두 사람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화면 속 글씨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그 움직임은 마치 생명체의 호흡처럼 느껴졌다. 그녀를 기다려라는 문장이 사라지자 대신 검은 화면이 열리며 수많은 데이터가 흐르기 시작했다. 서버 내부의 폴더가 자동으로 정리되고 오래된 오류가 하나씩 사라졌다. 그 속에서 낯선 이름 하나가 다시 나타났다. 김윤미 연구로그. 그 이름을 본 순간 현우 씨의 손이 멈췄다. 윤미 씨 10년 전 같은 연구소에서 일하던 동료이자 해고를 직접 통보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당시 한 연구원의 프로젝트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현우 씨와 심하게 충돌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구소를 떠났다. 그 이름이 지금 다시 나타난 것이다. 도연 씨는 고요히 화면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분 알고 계세요? 현우 씨는 잠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죄책감이 말을 막았다. 예전에 같은 팀이었어. 짧은 대답 속에 수많은 후회가 스며 있었다. 화면 속 로그는 그때의 기록을 하나씩 되살리고 있었다. 당시의 대화 실험 보고서 그리고 도연알고의 초기 버전 코드들이 차례로 열렸다. 각 문서마다 마지막 서명은 윤미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해고된 개발자의 연인이자 알고리즘의 공동 설계자였다. 이 코드 이건 단순한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도연 씨가 조용히 말했다. 감정을 학습하는 구조예요. 누군가를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전기가 한순간 깜빡였다. 모니터의 불빛이 꺼졌다 켜지는 사이 도연알 고비 1.32 다시 재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낯선 영상 하나가 자동으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흑백의 화면 속 젊은 남자가 웃으며 말을 건넸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다. 현우 씨 혹시 이걸 보고 있다면 그때 미안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은 바로 10년 전 해고된 연구원이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제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위해 만들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데이터가 남아 있었거든요. 어쩌면 그 기억이 언젠가 당신에게 돌아갈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현우 씨의 손이 떨렸다.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데이터 복구되지 않던 폴더, 그리고 DO-YEONALGO의 진짜 의미. 이건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의 마음이 만든 기억의 집이었다. 비바람이 거세졌다. 낡은 지붕 틈새로 빗물이 새어들며 콘센트 위로 떨어졌다. 전류가 일렁이며 모니터의 빛이 불안하게 깜빡였다. 그러나 서버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듯 했다. 도연 씨는 손을 뻗어 노트북을 닫으려 했다. 이 이상은 위험해요. 데이터가 하지만 그보다 빠르게 화면 속에서 한 줄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멈추지 마세요. 이것은 그의 작별 인사입니다. 눈앞의 글씨가 흔들렸다. 현우 씨는 눈을 감았다. 과거와 현재 죄책감과 기억이 한순간에 뒤섞였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무언가 마침내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 있었다. 천둥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의 전등이 깜빡였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초침이 멈추더니 잠시 후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서버의 모니터가 폭발하듯 밝아지며 흰빛이 사무실을 삼켰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단지 화면 한가운데서 숫자 하나가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다. 10. 그리고 그 아래 문장이 새겨졌다. 기억 순서 재구성.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현우 씨의 머릿속에서도 기억들이 뒤섞였다. 작업실 한켠에서 웃던 아들의 모습, 학교 발표의 날 손을 흔들던 순간, 그리고 그날 병원 복도에서 서류를 들고 서 있던 자신.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영상처럼 눈앞에서 재생되었다. 그러나 그 추억의 뒤편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해고한 그 개발자, 그의 이름이 기억나나요? 윤미 씨의 목소리였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그러나 분명 귀를 울리는 목소리. 현우 씨는 주위를 둘러봤다. 누군가 문을 열고 서 있었다. 빗물에 젖은 코트를 입은 여인. 그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윤미 씨였다. 10년 만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현우 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아이의 아버지 기억하죠? 당신 회사 연구팀 소속이었어요. 그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오래된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당신을 믿었어요. 자신이 만든 코드가 언젠가 당신에게 닿을 거라고. 그게 이 아이예요. 그녀의 시선이 도연 씨를 향했다. 도연 씨는 고개를 숙였다. 모니터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흘러갔다. 그 얼굴 위엔 혼란과 슬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공존하고 있었다. 현우 씨는 말을 잃었다.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과거에 잘못 이해하지 못한 진심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숨이 가빠졌고 가슴이 터질 듯 했다. 그때 모니터의 빛이 다시 깜빡였다. 도연 알고비 1.3의 로그 창이 자동으로 열리며 새로운 문장이 떠올랐다. 사용자 메모리와 동기화. 그리고 잠시 후 화면 가득 사진 하나가 나타났다. 아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손에 들린 낡은 게임기, 그 옆에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눈앞이 흐려졌다. 윤미 씨가 천천히 다가와 노트북을 닫으려 했지만 현우 씨가 손으로 막았다. 안 돼요.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끝났어요. 윤미 씨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지 작별이에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를 완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도연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빠는 정말 이걸 원하셨을까요? 윤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원했어요.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당신이 이 코드를 완성해 주길 바랐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버의 불빛이 갑자기 강하게 터졌다. 전류가 튀며 불안정한 노이즈가 화면을 뒤덮었다. 그리고 코드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종 프로토콜 실행 중, 메모리 전송 진행 중, 사무실 안의 모든 불빛이 깜빡이며 휘청거렸다. 책상 위에 커피잔이 넘어지고 파일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공기 속에서 정전기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모니터 속 코드가 점점 빠르게 흘러가며 마지막 문장을 출력했다. 안녕하세요, 아빠. 난 기다리고 있었어. 현우 씨의 시선이 멈췄다. 그 눈빛 속에는 공포와 그리움이 함께 떠올랐다.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이건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기억의 회로였다. 그리고 지금 그 회로가 완전하게 연결되고 있었다. 모든 소리가 멈췄다. 비의 세찬 울림도 서버의 팬 소리도 사람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공간 전체가 한순간 정지된 듯 오직 모니터의 빛만이 사무실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부드럽게 흔들리며 벽과 얼굴 위를 천천히 스쳤다. 현우 씨의 시선이 화면 위의 한 줄 문장에 고정되었다. 안녕하세요, 아빠. 난 기다리고 있었어. 그 문장은 단순한 코드의 출력이 아니었다. 12살 소년의 목소리로 오랜 시간 끝에 도달한 인사처럼 들려왔다. 그 한 줄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찔러 들어왔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손끝이 떨리고 눈이 시야를 가렸다. 1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후회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날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을까? 왜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수천 번 되뇌었던 문장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도연 씨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 눈빛 속엔 공포보다도 슬픔이 먼저 피어올랐다. 화면에 손을 얹자 모니터의 빛이 그녀의 손바닥에 닿았다. 그 빛은 따뜻했다.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가 손끝을 감싸는 듯한 온기였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기억이에요. 당신이 아들을 떠나보낸 그날의 기억이 이 코드 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현우 씨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지금 저 안에 있는 건 당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순간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 속 영상이 서서히 재생되었다. 어린 소년이 컴퓨터 앞에서 웃고 있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손가락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다. 이 코드 완성되면 아빠랑 같이 해킹 게임 할 거야. 기억 속의 목소리가 울렸다. 현우 씨의 무릎이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화면을 바라보았다. 눈앞의 이미지는 현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그 웃음, 그 표정, 그 무심한 손짓 하나까지도 그대로였다. 도연아. 그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부름은 소녀가 아닌 잃어버린 아이를 향한 절규였다.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영상 속 소년이 고개를 돌렸다.
마치 그 소리를 들은 것처럼. 아빠. 그 한마디가 공기를 찢었다. 목소리는 너무나 뚜렷했다. 현우 씨의 심장이 멎는 듯 멈췄다.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채 모니터 속 얼굴을 바라보았다. 화면의 밝기가 점점 낮아지며 마지막으로 남은 문장이 떠올랐다. 그녀를 찾아서 다행이에요. 그 문장이 천천히 사라지는 순간 서버의 불빛이 동시에 꺼졌다. 사무실은 다시 어둠에 잠겼고 빗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무릎을 꿇은 채 현우 씨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울음이 조용히 새어나왔다. 그 울음은 통곡도 후회도 아닌 마침내 도달한 용서의 울음이었다. 10년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도연 씨는 조용히 서버 앞에서 일어섰다. 그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잔잔했다. 이제 끝났어요. 그 말과 함께 빗소리 속에서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슬펐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무언가가 사라졌지만 동시에 되찾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노트북의 화면이 마지막으로 한 번 깜빡였다. 짧은 문장이 나타났다. 안녕히 가세요, 아빠. 현우 씨는 두 손을 내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눈가를 타고 흐르는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평온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오래된 불빛 하나가 다시 켜지고 있었다. 새벽의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구름은 여전히 하늘을 짓누르고 있었다. 사무실 안에는 꺼진 모니터와 젖은 서류들 그리고 여전히 은은한 정전기 냄새가 남아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속에서 현우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연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버 앞에 섰다. 검은 화면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표면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 순간 미세한 불빛이 다시 켜졌다. 하나의 점이 깜빡이며 작은 데이터 복구 창이 열렸다. 다시 돌아올지도 몰라요. 도연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기술적인 의미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기억이 남아 있다면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현우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이번엔 내가 직접 마무리해야 해. 그는 손을 뻗어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손끝의 감각이 묘하게 낯설고 동시에 익숙했다. 한동안 떠나 있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 듯한 감각이었다. 화면 속 코드가 하나둘 다시 입력되기 시작했다. 최종 패치 실행. 명령어가 실행되자 코드들이 움직였다. 그러나 이번엔 기계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 안엔 감정이 있었고 마치 사람의 손길이 스며든 듯 부드럽게 흘렀다. 도연 씨가 그 옆에 섰다. 이건 아빠가 남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USB를 건넸다. 작은 장치 안에는 아버지의 연구 기록과 미완의 코드 조각이 담겨 있었다. 당신 아버지가 이걸 완성하길 바랐어요. 그분은 자신이 만든 알고리즘이 단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불러올 수 있기를 믿었어요. 그 말을 들은 현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USB를 꽂고 아들이 남긴 마지막 줄을 덮었다. 길을 잃으면 집을 찾으세요.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모니터 위의 글씨들이 사라지고 대신 흰빛 하나가 천천히 번져나갔다.
그 빛이 도연 씨의 얼굴을 감싸며 따뜻하게 흔들렸다. 이게 끝은 아니겠지요? 도연 씨가 물었다. 끝이라기보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겠지.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 모니터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다. 시스템 정리. 모든 메모리가 저장되었습니다. 곧이어 조용히 꺼지는 소리와 함께 모든 불빛이 사라졌다. 사무실은 어둠 속으로 잠겼지만 어쩐지 평화로웠다. 밖으로 나서자 비는 완전히 멎어 있었다. 습한 공기 속에서 새소리가 들렸고 멀리 산자락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빛이 천천히 퍼지며 마을의 낡은 길을 비추었다. 그 빛 아래에서 도연 씨의 얼굴이 따뜻하게 물들었다. 이제 괜찮아요. 그녀의 말은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듯 했다. 그 목소리는 작고 부드러웠지만 확실했다. 그 순간 현우 씨는 자신이 무언가를 놓아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노트북을 조용히 덮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처음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은 오래 묵은 죄책감과 함께 흩어졌다. 서버는 꺼졌지만 마음의 전원은 다시 켜져 있었다. 아들의 기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평온 속에 녹아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이름의 도연 씨가 서 있었다. 그 둘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무언의 이해가 있었다. 사무실을 뒤로하고 길을 걸을 때 새벽의 빛이 발끝에 닿았다. 그 빛은 과거와 현재를 함께 감싸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괜찮다.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하루가 흘렀다. 비에 젖었던 도로는 마르고 시골 마을의 공기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어제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자리에는 낡은 서버 한 대와 정리된 책상 그리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남아 있었다. 사무실은 더 이상 어둠에 잠긴 공간이 아니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새로운 바람이 스며드는 듯했다. 현우 씨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버는 멈췄지만 그 대신 눈앞에는 새로운 폴더 하나가 생성되어 있었다. 폴더 이름은 안녕 아빠 로그. 그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 HOME, TXT가 있었다.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을 열자단 세 줄의 문장이 떠올랐다. 이제 괜찮아요. 당신은 잘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여기에 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가가 다시 젖었다. 이제는 고통이 아니었다. 슬픔이 아니라 고요한 안도의 눈물이었다. 10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단어들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용서받지 못했다고 믿었던 지난 날들이 이 한 줄의 문장 앞에서 의미를 잃었다. 사무실 한켠의 낡은 의자 위에는 도연 씨가 남긴 후드티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새벽이 되기 전 조용히 떠났다. 아빠가 기다릴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그 뒤로 그녀의 흔적은 남지 않았다. 마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 존재는 분명했다. 현우 씨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고 먼 하늘 끝에는 햇빛이 비쳐들었다. 그는 오랜만에 커피를 내렸다. 김이 오르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커피 향이 공기 속으로 퍼지며 오래된 사무실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때 노트북에서 미세한 알림음이 났다. 메일함에 새로운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단지 제목이 THANKYOU였다. 본문에는 아무 내용도 없었다. 하지만 그 빈 화면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시골의 오후는 평화로웠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던 듯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현우 씨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무겁던 숨은 가벼워졌고 그가 잊고 지냈던 단어 사랑이 다시 입술 끝에서 맴돌았다. 그는 천천히 사무실 문을 닫았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랐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남겨진 것들이 아니라 이미 이어져 있는 마음이었다. 서버가 멈췄어도 기억은 멈추지 않았다. 사람의 온기가 코드를 타고 흘러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을 것이다.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잠이 들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깊이 잠들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눈을 감자마자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손끝에서 따뜻한 감촉이 전해졌다. 이제 됐어, 아빠. 그 한마디가 귓가에 남았다. 그날 밤 사무실 창가에 놓인 서버의 전원 표시등이 아주 잠시 켜졌다가 꺼졌다. 누군가는 단순한 잔류 전압이라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우 씨는 알았다. 그건 마지막 인사였다. 기계의 숨결이 아닌 마음의 신호였다. 아침이 오자 창문 사이로 새소리가 울려 퍼졌다. 현우 씨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어깨는 가벼웠고 눈빛은 맑았다.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불완전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고맙다, 도연아. 그 한마디가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멀리서 반짝이는 새벽 이슬이 햇빛에 부서졌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따뜻하게 흔들렸다. 며칠 뒤 마을의 하늘은 다시 맑았다. 겨울 초입에 찬 바람이 스쳐갔지만 그 바람 속에는 이상하리만큼 부드러운 온기가 깃들어 있었다. 사무실 창문 틈새로 흙 냄새와 바람이 스며들었고 고장난 서버 옆에는 깨끗하게 닦인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낡은 USB가 하나 마치 마지막 흔적처럼 빛나고 있었다. 현우 씨는 다시 도시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마을의 끝자락 그 조용한 사무실에서 살았다. 하지만 더 이상 고장난 기계를 붙잡고 씨름하지 않았다. 그 대신 낡은 공책을 펴고 펜으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멈춰 있던 글씨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가 적은 첫 문장은 이랬다. 용서는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앞으로 걷는 길이다.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해했다. 누군가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다른 형태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것이 코드든 목소리든 혹은 누군가의 따뜻한 손끝이든. 마을 사람들은 가끔 그를 찾아왔다. 고장난 컴퓨터를 고쳐달라며 혹은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현우 씨는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이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한때 죄책감으로 얼룩졌던 손이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손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낯선 메일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다. 제목은 단 한 단어. 도연. 메일을 열자 짧은 문장 하나가 있었다. 모든 기억은 결국 사랑으로 돌아간대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부드럽게 울렸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메일을 닫았다. 창밖으로 내리쬐는 빛이 노트북 화면에 반사되어 눈부셨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오래된 기억의 그림자를 보았다.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그리고 어깨 너머로 손을 흔드는 도연 씨의 모습이 겹쳐졌다. 서버는 꺼져 있었지만 그 안의 세상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전원이 완전히 내려가도 마음의 회로는 끊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인간이 남길 수 있는 진짜 유산이라는 걸 그는 비로소 알았다. 사무실 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먼 길을 걸어온 사람의 어깨 위로 그 빛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잘 가, 아들아. 그 한마디에 바람이 스쳤다.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 듯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마지막으로 남은 서버의 불빛이 천천히 꺼졌다. 그러나 그 꺼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기억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남은 건 단 하나의 메시지였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기억한다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연결이라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잃어버린 누군가의 기억이 다시 돌아온다면 당신은 그 기억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에도 다시 켜질 기억의 불빛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